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고소 취하에 준하는 무혐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승살TV 한장원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고소 취하 여러분 다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안 됩니다. 성범죄 고소 취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성범죄가 친고죄였을 때만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은 결국에는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 처벌 규정들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면 그렇게 종결이 되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성범죄 고소 취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사 실무상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의 실무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그러한 관점들이 좀 있어요. 사기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갚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기다라고 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는데 수사가 진행된 중에 피의자가 그 돈을 갚았습니다. 갚으면서 선처를 해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이 경찰에다가 고소 취하서 그리고 처벌 불원서 이런 것들을 써서 제출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이거 경제범죄인데 결국에는 그 경제범죄의 어떠한 고소 취지를 달성한 거 아니냐, 그것에 따른 피해 변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좀 무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유에서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비율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범죄도 결국에는 사기죄나 마찬가지 어떤 개인적인 법익과 관련된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변호사로서 저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이라는 것은 사기의 어떤 경제적인 것처럼 돈을 갚는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사기죄도 수사 실무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범죄가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사정 때문에 무혐의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성범죄의 경우에도 같은 식으로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고, 실제로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그런 식으로 종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성범죄 피해자, 저희 상대방이죠. 상대방 측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의뢰인은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니 앞으로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말고 자신에게만 연락을 하도록 해라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경찰에 가서 1회라도 진술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좀 적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고소 취하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도 경찰에서는 사건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서 결국에는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은 기소까지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1회 진술 조사를 받기 전에 이 모든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마침 변호사가 있어서, 이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행운이었는데요.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어서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합의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측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만일에 처음에 한 번이라도 인정을 하게 되면 추후에는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 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하고 합의 시도를 해서 좀 다소간에 큰 금액이긴 했지만 어쨌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는 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와 관련해서 일체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고소 진술조사 를 출석해라 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처벌 의사가 없다, 그 당시 상황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취지로 서면을 써서 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경찰에서도 마음을 먹으면 계속해서 조사를 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여타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DNA 검사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압수수색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수사를 계속해 나갈 수도 있지만 고소인의 어떤 협조 없이는 충분히 증거를 취합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기소를 할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추후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취합한 증거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을 부동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 피해자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도움 없이 다른 증거들로 혐의가 입증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에서는 결국에는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동력이 상실되어서 이거를 기소하기 어려운 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에서 고소장 각하라는 결론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수사에 관한 의지가 있어서 이 피의자에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 것이 또 하나의 난점이었습니다. 좀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합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추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 합의가 무효가 된다. 이런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말하자면은 경찰에 가서 지금 나는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경찰관이 동력을 받아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합의에 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피해자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고심 끝에 어떻게 했냐면은 수사기관에 가서 이런저런 사정들을 좀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진술 거부권을 활용을 해서 경찰관이 말하는 일체 진술에 대해서 진술 거부한다는 취지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은 어떻게 수사할 방법이 없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 무혐의로 이 사건을 풀어주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고소 취하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형식적인 부분에서 맞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성범죄 고소 취하에 따른 고소장 각하 이런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무혐의로 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는 있어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언사를 들어야 될 수도 있고 또 합의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도 결국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성범죄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사건을 종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큰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또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형사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도적인 어떤 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 여러 가지 제도적인 활용 방안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고 상황에 맞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